오지의 마법사. 프랭크 바움 글, 댄슬로 그림, 김영진 옮김, 비룡소. 오지의 마법사. 헨리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자는 큰 침대는 한쪽 방 구석에, 도로시가 자는 작은 침대는 그 반대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다락이나 지하실은 없었다. 다만 회오리 바람 대피소라고 불리는 작은 구덩이가 마룻바닥 아래 딱 밑으로 하나 마련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 구덩이는 지나가는 길이 있는 건물을 죄다 무너뜨릴 만큼 무시시한 회오리 바람이 불이 닥칠 경우 온 가족이 대피할 수 있도록 파둔 곳이었다. 대피소는 방바닥 한가운데 있는 뚜껑문으로 해서 내려갔다. 뚜껑문을 위로 열어졌지만 좁고 어두운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다. 도로시는 가끔 현관문 앞에서 서서 주위를 둘러보곤 했는데 어느 쪽을 보든 끝없이 펼쳐진 잿빛 평원뿐이었다. 광활한 들판에는 중간에 삐쭉 솟은 나무 한 그루나 집 한 채 없이 어느 방향으로 하늘까지 쭉 뻗어 있었고, 뜨거운 태양의 커다란 잿빛 덩어리로 구워져 버린 들판은 쫙쫙 갈라져 나간 실금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풀조차도 푸른색이 아니었다. 해가 풀잎 끝을 태워버려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잿빛으로 만든 탓이었다. 도로시가 사는 집도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칠이 햇빛에 갈라지고 비에 씻겨나가 주위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칙칙한 잿빛이 되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이곳으로 갓 시집 왔을 때 젊고 예쁜 새색시였다. 그러나 해와 바람은 아주머니의 모습까지 바꿔놓았다.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무미건조한 잿빛이 되었고, 뺨과 입술도 해와 바람에 붉은 기를 빼앗겨 어느새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비쩍 말라버린 아주머니는 이제 웃는 일도 없었다. 고아가 된 도로시가 이곳으로 왔을 때 아주머니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깜짝 놀랐다. 도로시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가슴을 누르곤 했다. 사실은 아직도 언제 어디서든 웃을거리를 찾아내는 꼬마 도로시를 놀랍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헨리 아저씨는 웃는 법이 없었다. 아저씨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기쁨이 뭔지는 몰랐다. 헨리 아저씨 역시 긴 턱수염에서부터 낡은 장화에 이르기까지 잿빛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늘 엄격하고 엄숙했으며 말수도 아주 적었다. 도로시를 웃게 만드는 것은 토토였다. 토토가 없었으면 도로시도 주변의 모든 것들처럼 잿빛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토토는 잿빛이 아니었다. 토토는 몸집이 자그마한 검정개였다. 토토의 까만 털은 길고 부드러웠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작은 코 양쪽으로는 작고 새까만 눈이 즐겁다는 듯 늘 또랑또랑 빛났다. 토토는 하루 종일 뛰어놀았고 도로시 역시 토토와 함께 놀았다. 도로시는 토토를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그날은 도로시도 토토도 놀지 않았다. 헨리 아저씨가 문간에 앉아 평소보다 더 짙은 잿빛으로 변해버린 하늘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도로시 역시 토토를 품에 안은 채 문간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저 멀리 북쪽에서 낮은 소리로 울부짖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헨리 아저씨와 도로시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폭풍에 길게 자란 풀들이 물결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이번엔 남쪽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헨리 아저씨와 도로시가 고개를 돌리자 남쪽 들판에서도 풀들이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게 보였다. 잔물결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헨리 아저씨가 벌떡 일어서더니 아주머니에게 소리쳤다. 여보, 회오리 바람이 다가오고 있어. 난 가서 가축들 좀 돌봐주고 올게.
헨리 아저씨는 소와 말이 있는 헛간으로 달려갔다. 설거지를 멈추고 문가로 나온 엠 아주머니는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서둘러라, 도로시. 얼른 대피소로 내려가. 어서!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그때 토토가 도로시의 품에서 뛰어내리더니 침대 밑으로 달아났다. 도로시는 토토를 붙잡으러 허둥지둥 그 뒤를 쫓았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엠 아주머니는 바닥에 나 있는 뚜껑문을 위로 열어젖힌 뒤 사다리를 타고 작고 어두운 구덩이로 내려갔다. 간신히 토토를 붙잡은 도로시도 구덩이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을 절반쯤 가로질러 갔을 때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어마어마한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집이 마구 뒤흔들렸다. 도로시는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집이 두세 번 빙글빙글 도는가 싶더니 공중으로 천천히 떠오른 것이다. 도로시는 꼭 하늘로 떠오르는 풍선 속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정확히 도로시의 집에서 맞부딪혀 도로시의 집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오리 바람 한가운데는 바람이 불지 않지만 집을 에워싸고 불어대는 어마어마한 바람의 압력 때문에 집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회오리 바람 꼭대기에 이르렀다. 도로시의 집은 계속 그렇게 붕 뜬 채 깃털처럼 가볍게 멀리 실려갔다. 밖은 깜깜했고 바람은 요란한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지만 도로시는 아주 편안하게 바람에 실려가고 있었다. 처음에 집이 몇 번 빙글빙글 돌다가 심하게 기우뚱거렸을 때에도 도로시는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처럼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만 느꼈다. 그러나 토토는 집이 그렇게 흔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왈왈 짖어대며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하지만 도로시는 바닥에 가만히 앉아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한 번은 토토가 열려있는 뚜껑문 쪽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문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순간 도로시는 이제 토토를 영원히 잃어버렸구나 싶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토토의 한쪽 귀가 구멍 위로 삐쭉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다. 소롱소리치는 바람의 강한 압력이 토토를 떠받쳐준 덕분에 토토는 밑으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도로시는 구멍 쪽으로 기어가 토토의 귀를 잡고 방으로 다시 끌어올렸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뚜껑문을 꼭 닫아버렸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다. 도로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외로움을 느꼈다. 게다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어찌나 시끄럽던지 거의 귀머거리가 될 정도였다. 도로시는 한참 동안 집이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자기도 산산조각이 나진 않을지 걱정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걱정을 접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다. 이윽고 도로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닥을 기어 자기 침대로 가 누웠다. 토토도 쫓아와 도로시 옆에 납작 엎드렸다. 집은 흔들리고 바람은 울부짖었지만 도로시는 곧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